The world-changing story. Mike Impact. 제가 예전에 한 8년 전에 EBS 영화방송 정규방송을 하면서 노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신처럼. 근데 그때보다 더 떨리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강연을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현대자동차에 올해 신입사원 강의를 가는데 신입사원 600명 중에 여자분이 한 4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다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앞에 있는 남자분들 뒤로 좀 가주시고요. 뒤에 있는 여자분들 앞으로 좀 가주세요. 그래, 오늘 저한테 해야 될 시간이 한 30분 정도,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다 젊으시니까 요즘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하는 가장 좋은 스킬이 바로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자를 요리하는 방법,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서 주면 외박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짧게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실 최근 들어 제가 요즘 요리사인가 아니면 앙사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원래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 결정적인 이유가 직업적으로 오늘 이상봉 선생님도 오시고 그리고 김중만 선생님도 계시고 아티스트로서 요리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굉장히 아티스트로서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약간 좀 직업적으로 접촉가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직업적으로서 요리 사람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면이 크게 나올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을 좀 바꾸는 건데 사전에 이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참. 그래요. 우선은 오늘 영감이라는 주제 아래 크리에이티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열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강연 가면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한마디가 너무나 열정 많은 사람은 많은데 그 열정을 자신의 성공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한국에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벌자라고 6월 24일자로 그만두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푸드코트에 레스토랑을 참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번잡스럽군요. 이제 보니까 이런 강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청중하고 사진을 무조건 많이 찍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분위기 하여튼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레스토랑을 오픈합니다. 이력서를 받습니다.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내고 나니까 1200장이나 되는 요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1200장이나 되는 이력서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가쪽이었어요. 가쪽으로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셰프님, 저 주방에서 죽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요리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10년 하나, 열정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어느 젊은이 못지않게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두 말 안고 바로 썼어요. 너 내일 출근해.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하고 첫날 일을 하고 첫날에 이제 레스토랑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날에 레스토랑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나서 오전 장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 오픈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막 개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오전 장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심을 한 2시쯤에서 야 밥들 먹고 와라. 지금도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핫도그 같아요. 바닥에 깔고 이렇게 보구나. 이런 식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일본 별로 안 좋아해요. 경거람하고 드셔야지. 요리하는 사람 앞에서. 저 봐요. 들고 얼마나 경거람하고 드셨어요. 아시죠? 둘이 사귀어요? 아니야? 오늘도 사귀어. 하여튼 그래서 왜? 남자분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예? 좋아요? 예? 외박해? 요리해?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점심 먹고 와라 하고 시켰더니만 점심시간에 2시에 가서 한 40분 정도 밥을 먹고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이거 왜 안 오냐? 그랬더니만 낙하에 있나 봐요. 그래서 날이 힘드니까 좀 낙하에 쉬다가 밥도 먹고 그러니까 식곤증이 생겨서 잠깐 졸고 있나 보다. 가서 깨워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보냈던 직원이 돌아오는 그 자세가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그 유엔이나 뭐 이런 그 전쟁 영화 보면은 그 군인 죽잖아요. 죽고 나서 그 군복 아주 고이 접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은 온데 간데 없고 왜 조리복 자켓만 셰프 자켓만 돌아오냐. 근데 그 위에 포스트잇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셰프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새끼 어제 그저께 나한테 안 돼? 아파 죽겠다 그랬어. 죽을 각오 돼 있다고. 주방에서 죽을 테니까 시켜달라고 했던 애가. 그러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것이 야 대한민국 젊은이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육체적인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길들여져서 일할 그만큼의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인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세가 돼 있지 않나. 왜? 자기 돈 내고 이런 거 들어왔으니까. 이런 뭐 핫도그는 먹고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제 강의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열정만 가지고 세상을 다 가질 수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요리를 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거의 대부분 얘기 들었습니까? 아마 조리과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11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김일성의 체제 다가오고 있잖아. 여러분 아마 어릴 때 사회시를 배우셨습니다. 인민 400년 전인민의 무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제가 볼 땐 전국민의 요리사화. 1100만이라는 건 거의 4분의 1이라는 사람이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체 그걸 다 따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국에 대한민국 땅 전국에 268개 대학에 조리과가 있습니다. 1년에 요리사만 하겠다고 졸업하는 학생이 3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거 연습을 그래서 제가 오늘 야 15년 정도 지나면 내가 광역시장 정도는 출마해도 되겠다. 한 45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괜찮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큼은 자신의 노력, 그 노력이라는 것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사회라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핫도그 먹을 시간에 저라면 얘기 들으면서 좀 적을 수, 앞에 학생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적고 있는지. 여기 핫도그 먹으면서 벌써 A급, B급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리라는 것이 과연 메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죠. 왜냐하면 너무 비싼 음식들 많이 팔고 계셔서 이건 정말 거품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소위 지금 우리가 강남 땅 위에 앉아 있습니다만 서 있습니다만 아무리 땅값이 비싸다고 해도 로pongi 힐즈보다는 비싸지 않아요 우리가. 그쵸? 일본의 긴자 스트리트라든가 이런 데보다. 그런데 어떻게 투스타 미쉐린 레스토랑에는 조엘 로브숑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레스토랑인 로pongi 힐즈는 점심을 포커스에 3,000원, 우리나라 돈은 한 36,000원? 그런데 강남은 스파게티 하나에 22,000원을 팔아요. 얼마 전에 드라마 파스타가 성황리에 종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연관 검색에 애도들이 굉장히 많이 떴죠. 왜냐면 이성균 씨의 그 지랄맞은 캐릭터가 너무나 똑같다. 사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결코 여직원을 가지고 냉장고에서 그 짓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그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 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나도 직장생활하면 아시겠지만 절대 집도끼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여튼 어찌되었던 간에 3,000엔이라는 돈, 투스타 미쉐린 레스토랑의 그 음식은 36,000원밖에 안 하는데 왜 강남에 있는 그런 식당들은 그렇게 비싼지. 파스타 드라마 보면서 알리 올리오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거 참 그래도 그나마 남자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자분들 참 나빠요. 그 남자친구 괴롭혀갖고 그냥 그 파스타 하나 얻어 먹겠다고. 제가 3개월 전에 그 서초동에 있는 뭐 파스타 집었는데 그거 22,000원에 팝니다. 알리올리오가 그 파스타 중에서 가장 낮은 파스타입니다. 왜? 들어가는 건 올리브오일 마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뭐 해산물을 집어넣어주기를 그렇다고 토마토를 집어넣어주기를. 그런데 그걸 22,000원 먹는데 국내에 있는 파스타 수입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게 한 4,500원 된답니다. 스파게티가. 그러면 몇 인분 나오면 8인분 나옵니다. 계산하세요. 학생빨 계산하세요. 거기에 마늘 한 5쪽 들어가면 얼마? 몇 푼 하겠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조리에 썼다. 다 구라야. 왜?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65도씨 이상 되면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요리했다 그러면 이 새끼 나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장사합니까? 똑똑하죠. 잘 섞습니다. 백설에서 나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 식용유 한 6, 그 다음에 이태리산 스쳐 지나가는 올리브 오일 한 3. 잘 섞어서 그 전문가도 사실은 구분해내기 힘들답니다. 정말 비싼 올리브 오일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해갖고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해갖고 마늘 주고 그러면 22,000원. 원가는 제가 볼 때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원짜리 22,000원 내고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양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외식 문화는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현격하게 나눠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소위 잘 나가는 동네는 여러분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고 나머진다고 하더라도 삼겹살, 설렁탕, 감자탕, 해장국.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종이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22년, 24년을 살면서 30년도 있나? 저쪽에 뭐하냐 한 50년도 있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몇 가지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오늘도 김치찌개, 내일도 김치찌개, 올해도 김치찌개. 그러고 나서 엄마 미안하니까 된장찌개 끓여. 된장찌개 끓여주다가 애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된장찌개를 더 졸이고 된장을 더 때려 넣고 양파 다지고 마늘 다지고 당근 다지고 다 때려 넣으면 얘야 강된장이야. 진짜 먹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요 정말 똑같은 음식을 평생 동안 내내 먹고 살고 있다라고. 그만큼 대한민국 땅 서울이라는 도시가 G20 정상회의를 할 정도로 이제는 의장국이 될 정도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다이버시티, 쉽게 그 다양성은 정말 작지 않나. 위성도시를 합친 이 도시가 제가 볼 때 좋긴 못해도 저 뒤에 조용히 하세요. 떠드는 사람 핫도그 하나 더 먹고 있어. 그래야 조용해지지.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도 식당 제가 볼 때 20군데도 채 안 될 거예요. 전 세계의 인구 비율이 2위인 나라. 중동? 뭐 제가 두바이에서 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제가 중동 사람들 과연 몇 군데가 될까? 5분 걸로 한 군데씩 감자탕, 삼겹살, 해장국, 설렁탕. 직장인들 보면 진짜 정말 미안해. 요리사로서. 왜? 책임감을 그만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정부가 한식 세계화를 하지만 제가 볼 때 한식 세계화 안 돼요. 왜? 우리 수술하고 우리 음식을 싸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볼까요? 김치찌개 얼마 정도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5,000원. 그래. 5, 6,000원입니다. 만약에 10,000원 김치찌개 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아마 여러분들 대모일 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미친 척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수업 때 보고. 쉽게 얘기해서 10,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하는데 그 10,000원짜리 김치찌개가 이제 주인이 얘기하겠죠. 우리는 제주산 똥돼지를 썼고 제가 주말마다 강원도 두배산골을 가서 본드를 만들어 다 캐갖고 일일해서 다 때려 넣었다. 사실 그 노력과 그 음식의 기준을 봤을 때 10,000원짜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솔직히 해서 저 스스로도 김치찌개가 7, 8,000원 이상 되면 욕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더 아이러닉 하는 거?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요? 드라마 파스타가 나오고 나서 22,000원짜리 알리올리오는 미친듯이 먹어야 되는 거야. 남자친구 꼬셔서 자기가 저게 너무 맛있대. 홍대 요즘 저기 날린다는데 한번 가보자. 얼마? 가서 딱 메뉴판 열어보면 확 돌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음식이 굉장히 하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음식은 싸야 된다는 고정관념. 그래서 반대로 서양 음식은 비싸야 좋은 음식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남자가 여자 작업할 때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로수길 가서 한 10만원짜리 코스 메뉴 시키고 한 15만원짜리 와인 시켜서 부어라. 요즘 술? 여자가 더 세잖아요. 어지간해 먹여서도 안 돼요 또. 그러면 얼마나? 8, 90만원. 학생이 8, 90만원 어떻게 내고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분위기 있게 소주집에서 살짝 섞어서 소맥 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정말 우리의 그 현 업계 중에서 굉장히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그냥 가격대 형성. 중간 가격이 워낙 없다 보니까 청담동이나 이런 아주 비싼 동에 가지 않는 이상 모든 일반 대중들은 다 오늘도 삼겹살, 돼지갈비, 감자탕, 해장, 설렁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중간 클래스의 레스토랑들이 많이 생겨줘야 우리나라의 음식의 문화의 업그레이드가 항상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 IT 산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에 빨리빨리한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술 지적적인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빨리 먹고 봐서 빨리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식에 더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이상봉 디자이너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옷 안 입고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웃는 남자들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웃는 여자분은 뭐야? 왜 미친듯이 웃고 있어요? 참, 윙크만 짓을. 그리고 나서 솔직히 해서 이 공간이 없습니다. 길바닥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새끼 굶고 여기 오라고 누가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오늘 뭐 먹었어? 한 끼 때웠어. 때워? 3끼 안 때우면 놈들하고 6끼 안 때우면 죽습니다. 아마 6끼 안 때우면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뒤에 다 칼 한 자리 수차고 서로 잡아먹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가 입고 살자고 얘기 안 하고 자고 살자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사실 음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핫도그 드세요. 바닥에 떨어지면 드셔. 경건한 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 음식을 바닥에 이렇게 내려두셔도 돼요.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저한테 할 때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 보니까 뭐 떠들다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정도 얘기하죠. 치킨, 아주 쉽게 해서 닭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가공 중에 하나입니다. 닭고기는 뭐 주위에 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닭고기에 보통 이 뒤쪽은 잘 안 보이네. 엉덩이 보고 계세요.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음식의 궁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 왜 잡고 계세요? 이게 떨어지는구나. 사과. 그 다음에 뭐 살구, 버터, 양상추, 많아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음식의 궁합입니다. 맛에는 4가지 맛이 있습니다. 보통 5가지 맛이라고 그러는데 쓴맛, 짠맛, 단맛, 신맛.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붙어주는 게 바로 이제 매운맛이 붙어요. 그리고 보통 촉감에 우리가 입으로 맡는 촉감에 부드러움, 뭐 촉촉하다, 뭐 바삭하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그러면 보통 셰프들이 메뉴를 어떻게 만드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셰프들은 어떻게 음식 메뉴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영화에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해서 그 탐 크루즈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요즘 그 아이패드 시대처럼 말 그대로 머릿속에 식재료를 딱 던져 올립니다. 머릿속 안에. 그러면 여기에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소고기, 갈비 쭉 있겠죠. 뭐 어마어마한 식재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 시장에 유통되는 유통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을 쭉 다 줍니다. 다 준 다음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리도 공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치즈 하면 제가 예전에 드빈치라고 광고를 했는데 빈티지. 제가 빈티지하고 나서부터 빈티지가 막 오늘 빈티지 로고를 입고 오셨는데 굉장히 구질구질해 보여요. 농담이에요. 하여튼 농담입니다. 왜냐면 딱 보니까 정말 성깔이 있어요. 나갈 때만 내 차 발로 걷어차진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머리에 딱 띄워 올리잖아요. 쭉 식재료를 띄워 올려놓고 붙이기 시작합니다. 붙이는데 보통 그냥 붙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닭고기하고 내가 닭고기 메뉴를 짜겠다. 그럼 닭고기에 잘 어울리는 메뉴 중에서, 그러니까 식재료 중에서 시장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거 쭉 오르면 빵가루, 알몬드, 이제 뭐 견과류 난 치즈 아까 얘기했지만 치즈 플러스 과일 플러스 견과류 플러스 공식. 그러면 치즈는 쉽게 얘기해서 좀 꾸리꾸리하잖아요, 맛이. 쓴맛의 야채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야채는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서 치즈가 예를 들어서 산도가 강하다. 그러니까 발효가 강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블루치즈나 고르곤졸라 진짜 막 양말을 한 달 정도 신었다가 딱 신발 딱 봤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그런 치즈. 그런 치즈 같은 경우는 워낙 향이 강하다 보니까 단맛이 더 세줘야 돼요. 단맛이 세줘야 그 맛을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과일을 딱 띄워 올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과일. 그럼 요즘 보면 뭐 있어요? 감,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포도. 그럼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가격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불이나 카마베르 여러분들이 보통 그 호프집 같은 데 보면 몇 개 썰어주고 체다 슬라이스 주는 체다 치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약하고 브리 치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가 정도 되고 에이징이 많은, 쉽게 얘기해서 발효가 많이 된 치즈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셉니다. 고르곤졸라나 블루 치즈 같은 게 일반적인 치즈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세다고. 그럼 이게 비싸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싼 과일이 따라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맞춰줘야 되니까. 다 비싼 것은 가격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단맛이 강한 게 뭐 있을까? 그러면 감, 아니면 뭐 배. 그럼 끌고 들어오죠. 근데 그걸 끌고 들어와서 그냥 그렇다고 해서 치즈 한 덩어리, 감 하나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즈, 오케이. 그럼 빼놓고. 그러고 나서 치즈하고 어울리는 게 브레드.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거나 보통 식당에 가시면 치즈 한 주 주면 뭐 줘요? 크래커. 크래커 주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 과자 사이에 치즈 이렇게 노란 거 껴갖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뭐? 저 뒤에 누가 산도라 그랬어? 무식해. 산도, 크라운 산도? 제가 이래서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좀 더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이제 크래커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크래커. 근데 이제 이것을 크래커를 그냥 쓸 수도 있는 거고, 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요리사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감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부셨다. 똑같이 주면 똑같은 놈 되는 거니까. 그럼 부셔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밀가루 들어오죠. 계란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과자 가루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튀겨야지. 그럼 벌써 빵과 플러스 치즈는 따로 들어왔잖아요. 바삭함과 그 다음에 꼬리꼬리함 들어왔죠. 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과일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과일 생각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익혀야지. 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도가 너무 세지거나 그리고 산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치즈의 맛을 많이 맛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산, 쉽게 해서 에시디티, 레몬, 라임, 비네거 이제 이런 것들이 따라 들어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요리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메뉴가 나오는 거죠. 크리스피 체다 치즈, 예를 들어서 체다 말고 블루치즈라고 써요. 크리스피 블루치즈, 콤마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가 따라지는 거예요. 배가 영어로 뭐예요? 페어. 뭐 모르는 거야? 무식한 것들 농담이고. 그럼 페어가 따라 들어왔어요. 그럼 배가 따라 들어오면 저분 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계속 시켜요. 그럼 배가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면 산이 그런데 레몬을 썼다 하면 레몬 센트. 레몬 향을 준 배. 레몬 센티드 페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레몬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산을 내가 샐러드에서 땡겨오겠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바로 요리하면 돼요. 근데
배 자체가 단맛이 약하다. 그럼 거기에 뭘 줘야 될까? 단맛을 불려면 설탕, 꿀, 메이플 시럽 많잖아.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메이플 인퓨즈. 그럼 쉽게 얘기해서 배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또 조리할까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배를 숙성시킬까? 아니면은 배를 절일까? 아니면 배를 볶을까? 여기서 콤포트, 처트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야. 내가 그것도 싫어. 잼을 잼. 그럼 페어 잼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붙이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크리스피 블루치즈, 콤마 뭐 앞서 얘기했듯이 윌티드 페어, 콤마 샐러드. 근데 샐러드가 양상치가 싼 거예요. 그러면 양상치를 갖고 들어오고 무슨 최근 들어서 뭐 국내 좋아하는 새순, 여러 가지 이쁜 야채들 많아요. 그럼 새순 썼으면 내일 발사믹 아니면 뭐 애플 비네거 쉽게 없으면 사과 식초 써서 토스해갖고 샐러드 주고. 그럼 벌써 여기 공식이 나왔잖아요. 치즈 들어왔으니까 과일 따라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빵 따라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무치도 튀겼으니까 스타치 따라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하나의 메뉴가 탄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실제 궁합을 공부하고 알고 있다면 붙이는 건, 다시 얘기하면 요리라는 건 영감이라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 제가 조리과 강의 나오는 데 얘기합니다. 1년 칼질한 사람하고 10년 칼질한 사람의 차이점은 섬세함의 차이점입니다. 1년 요리한 사람이 프라이팬 돌릴 때는 소금 1kg 올려놓고 돌리고 10년 한 사람은 1톤 올려놓고 돌립니까? 기능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 어차피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그것을 책을 통해서 공부하듯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거나 충분히 여러 가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단 연륜, 경력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위기상황 대처 능력이라든가 그때그때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일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음식 하나만 본다면 어쩌면 제 앞에 저렇게 열심히 줬고 있는 계신 분이 저보다 더 용감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에 요리하시는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도 모든 사물을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내가 오늘 떡볶이를 사먹는다면 나라면 이 떡볶이를 이렇게 요리할 텐데,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요리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짧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탑 소사이어티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면 골프도 이제는 거의 대중화되고 있어요. 와인도 애호가들이 생기고. 하지만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남아서 맨 마지막에 정말 끝까지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셰프가 봤을 때 가장 이 사람이 최고급 클래스까지 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얼만큼의 음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만큼 세계를 여행해야 되고 많이 먹어본 사람.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맨날 먹는 음식 맨날 먹고 김치찌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이러지 말고 오늘은 뭔가 좀 색다른 음식도 좀 찾아가서 드셔보시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래서 높아져야 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왜 그냥 해외여행을 가서 우스갯소리 말씀드릴까요? 버자르면서 일을 하는데 호텔에서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그 안 되는 용어로 컨시어나 프론 오피스 막 손짓까지 찾는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뭐냐면 한국 식당 어디 있는 거야. 12시간 비행기 타고 안에서 비빔밥 먹고 내릴 때 미역국 먹고 내리고 나서 호텔 와서 한국 식당 어디냐고 점심 먹으러 한국 식당 가는 거예요. 외국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음식을 보고 문화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해외여행을 하실 일이라든가 이렇게 있다면 미친 척하고 속에 아무리 부대껴도 한 3일 정도 그런 음식을, 외국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식당 갈 필요 없어요. 길거리 음식들. 네? 저 중국 가면 좋잖아요. 정갈 튀겨주고, 바퀴벌레 튀겨주고 이런 거 먹어보라니까. 그런 거 그때 먹어보죠. 언제 먹어보고. 오늘 혹시 이 가게에 있는 바퀴가 돌아다니면 제가 저녁에 좀 튀겨드릴게요. 드시고 싶으면 남아서 드시고 가세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아하니까 7시 15분까지나요, 제가? 그렇죠? 예, 시간 다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만나서 좀 더 다른 얘기를, 음식 말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누시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딱 한 가지입니다. 요리사가 저평가되는 시장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해외에서는 아티스트로 정말 셰프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짱깨라고 얘기하는지 참 너무 싫어요. 우리나라 외식 문화 중에서 1위가 자장면입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직접 집에서 짜파게티밖에 끓여 먹는 가정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뒤집어서 봤을 때 그 음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모두 다 여기 있는 게 계신데 다 요리사라는 거예요.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죠. 다 라면 끓여 먹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 스스로 여러분의 부모님 다 요리사입니다. 사실. 라면의 익기 정도도 다 다르고 계란을 푸는 사람도 있고 안 푸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라면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 다음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요즘 라디오 하면서 가끔 사연 받으면 와 진짜 또라이 많다. 어떤 그 피자 오시면 어디서 시킨대요. 스파게티를 치즈그라탕을 시켜서 이틀을 넣어놓으면 그게 다 굳는답니다. 그걸 잘라서 맥주 한 잔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 제가 다시 정말 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아마 이 안에 웃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드시나 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만큼은 셰프를 좀 아티스트로 좀 인정해 주시고, 또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인생 정말 재미없어집니다. 먹는 재미가 없어서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짜릿한 그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끝까지 마이크 때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즐거운 시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